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콘텐츠 기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윈주의 장르 이론의 주요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왜 우리가 콘텐츠 기획, 특히 융합 콘텐츠 기획을 고민하면서 이러한 다윈주의 장르 이론 같은 이런 이론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중문화 예술 영역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창작의 영역에서 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일정한 하나의 트렌드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들이 형성되었을 때, 이 트렌드들이 어떤 이유나 원인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던지게 되죠.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선호할까? 대개 이제 우리가 장르 영화, 장르 문화 이렇게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대중문화 예술 영역 안에서는 익숙함을 선호하는 그러한 대중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배급되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장르 영화, 장르 문학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장르라는 것이 익숙함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대응을 하면서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이다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식들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중문화예술 현상 안에서 대중들은 익숙한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은 과연 과학적인 걸까?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그러한 현상 그러한 트렌드들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원인들이 정말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발견되죠. 예를 들면 왜 대중들은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선호할까? 아니면 단선적이고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좋아할까? 우리는 왜 사람들은 DC의 그런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영웅들을 더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마블의 고민하고 고뇌하고 인간적인 캐릭터 영웅들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또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질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문화인 것일까? 아니면 스타트로 현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어, 중장년 세대들도 그러한 덕질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젊은이들의 문화 감성과 중장년층의 문화 감성 사이에는 차이라든가 공통점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문화 콘텐츠 기획이다 창작을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대중예술 영역 안에서 창작이라든가 기획의 영역에 임할 때 보다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결국은 우리가 대중예술을 기획하고 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품, 나의 기획을 통해서 보다 많은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을 창출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대중예술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예술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의 마음, 대중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중들이 바라는 것들, 문화예술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나의 작품, 나의 기획 안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과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문화 영역 안에서 믿어지거나 혹은 발견되고 있는 많은 어떤 현상들이라든가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고일까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원인들이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번 새롭게 등장을 하는 그러한 어떤 유행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파편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런 존재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심리,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이라든가 또 많은 문화예술적인 요구 또는 사회적인 요구, 경제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러한 욕구들이 모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인간들의 심리라든가 인간들의 행동으로 표출될 때 어떠한 이유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화예술의 관점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심리,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학문들, 이론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윈주의, 다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진화론을 최초로 주창을 했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의 그런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굉장히 그 훌륭한 존경받는 생물학자이자 그 다윈의 진화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학문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윈주의, 진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학문의 흐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윈주의 혹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진화주의, 진화학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진화학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대중예술의 흐름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장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정리해 놓은 자료가 우리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다윈주의 장르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의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화주의는 생물이 유전자에서 출발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유전자라는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진화 역사 속에서 맞이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진화 과정에서의 적응적인 문제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그런 그 유전자로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러한 극복 과정에서 유전자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그런 유전자의 진화가 어떻게 복잡한 그 복합체를 이루는 진화된 고등 생물들로 진화되어 왔고 그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유전적 진화의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 원시 시대의 그런 존재에서 현재 지구 생태계의 가장 최상의 포식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 최상위의 개체로 올라서기까지 인간들의 진화의 과정은 어떤 경로를 걸어왔고 그러한 경로에 어떤 일관된 진화의 원리들이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그 다윈주의, 진화주의의 관심사이자 그런 과학적인 설명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다윈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진화는 인간이 사회화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 유력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진화시킨 그런 그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진화를 촉진했던 문화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인간의 진화의 원리들과 마찬가지의 진화의 원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진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것이 문화이다.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 초기부터 예술이라고 하는 형식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거의 한 몸처럼 만들어지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진화를 돕기 위한 그런 유력한 그 기능을 했던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진화주의 관점에서 인간들의 문화와 인간들의 예술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적응이 되겠죠. 진화의 유래, 유전자 진화의 유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의 목적이 있겠죠. 살아남아야 되고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들이 보다 많이 생태계에
번식해야 되고, 이런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유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생명의 목적인데, 그러한 그 적응과 번식을 하기 위해,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유리하게 만드는 변이들이 등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변이들 가운데, 정말 많은 변이들 가운데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변이 하나가 오랜 시간을 거친 여러 대에 누적된 그런 시간 동안 그 변이 하나가 자연으로부터 선택돼서 조금씩 그 종 전체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그러한 확산이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일정한 규모까지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새로운 종이 진화된 새로운 종이 확립되어서 생태계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윈주의적인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유전자의 진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의 목적에 유리한 변이 하나가 선택되어서 이 선택된 변이가 이 주변의 환경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적응성을 높이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한 적응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변이 자체가, 선택된 변이 자체가 종 안으로 훨씬 더 넓게 확산되어 간다. 그래서 그 확산된 새로운 변이가 그 전 단계의 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의 등장을 확정짓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새로운 종의 진화적인 등장의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환경이 그 유전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생존과 번식을 어렵게 만드는 이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많은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생존과 번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리한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환경 요인들을 이제 진화론에서는 적응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적응적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이들이 등장을 해왔다. 그러한 변이가 등장이 돼서 자연으로부터 선택돼서 종안에 확산되는 그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그 개체는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이루어서 이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삶의 단계를 밟아갈 수가 있었던 반면에, 그러한 변이가 등장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변이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그런 오랜 세대에 거쳐서 선택되어서 종안으로 확산되어가는 적응의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생태계 안에서 도태되고 마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적응에 성공한 개체만이 살아남아서 이 생태계의 그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주의, 다윈주의 생물학의 핵심 개념인데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 현상, 예술 현상에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윈주의 관점의 많은 학자들의 그런 현대적인 연구와 고찰의 결과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컨텐츠 융합 현장의 이해와 컨텐츠 융합의 현장 수업에서 다 살펴보기에는 뭐 생물학적인 그런 탐구라든가 또 이런 현대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 저희가 다뤄보기에는 우리 수업의 목적은 좀 더 실용적인 기획안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어보는 워크숍 개념의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에 제가 초반부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윈주의 그런 이론들과 다윈주의 이론을 문화현상, 예술현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강의 자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각자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그러한 다윈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력한 장르 이론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별 기획안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 과정에 성과 있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의미 있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워크숍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동영상부터는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기획 작업에 혹은 대중예술 창작 작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윈주의 관점의 그런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론 자체를 그냥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이런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수행해야 될 그런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한번 디벨롭 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유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에 실질적인 그런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다윈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현상이라든가 예술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그러한 인간들의 본성의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많은 대중예술 창작자들이나 대중예술 기획자들에게 대중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어떤 감성을 보다 깊이 있게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번 동영상부터는 다윈주의 관점의 다양한 예술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질 다윈주의 장르 이론의 그런 이론들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즐겁게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